JTBC의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부 생리대에서도 기준치를 훨씬 넘는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이 생리대는 기준치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검출이 되면 안 되는 제품입니다. 대진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된 이후 생활용품에서 배출되는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죠. 하지만 라돈 침대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광물인 모나자이트는 어디로 납품되는지 여전히 깜깜입니다. 정부는 원료 물질의 사용처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발견해 문제를 제기하면 사후 처리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먼저 오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생 동안 당신이 생리로 보내는 시간 10년, 57,600시간을 안전하게 보장하겠다. SNS를 통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오늘 습관 생리대의 광고 문구입니다. 주문 폭주로 물량이 다 소진돼 예약 주문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비결은 제올라이트라는 광물을 이용한 특허 패치입니다. 악취를 제거하고 세균 걱정도 덜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김포대 환경보건연구소 도움을 받아 라돈 측정을 한 결과입니다. 생리대는 크게 표지층과 흡수층으로 구성되는데 흡수층에 있는 이 제올라이트 패치에서 기준치 148베크렐의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문제가 된 대진 침대의 검출량보다 많습니다. 워낙 피부가 접촉이 가깝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했던 여성들한테는 이 어떤 피부암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여성 특유의 어떤 암하고도 직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물질이 라돈이 나온다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또 하나의 어떤 다른 물질이 도포되지 않았나. 고배율 현미경으로 패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군데군데 젓갈색의 모래알이 눈에 띕니다. 전문가들은 이 패치에 제올라이트가 아닌 라돈을 방출하는 걸로 알려진 모나자이트가 쓰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순수한 제올라이트는 라돈을 뿜어내지 않을 뿐 아니라 색깔도 하얗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된 거는 대부분이 흑갈색 또는 젓갈색의 파우더였던 걸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형상으로 봐서는 제올라이트보다는 모나자이트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오늘 습관 측은 방사선에 대해 안전하단 시험 성적서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험 성적서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제조업체 측도 모나자이트를 수입하는 국내 유일 업체 이온에멘트에서 가루를 납품받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출처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된 만큼 원료 물질 자체를 꼼꼼히 검증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이 생리대뿐 아니라 다른 회사의 여성 속옷, 또 마스크팩에서도 역시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음이온같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물질을 내뿜는 원료가 들어갔다는 게 이 제품들의 공통점입니다. 앞서도 문제가 됐던 모나자이트가 원인이지 않을까 의심이 되는데 문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모나자이트가 어디에 얼만큼 쓰였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윤영탁 기자입니다. 이 여성용 속옷 라이너는 원자외선과 음이온의 효능을 앞세워 10만 원에 가까운 고가에 판매됐습니다. 그동안 음이온이 나온다는 기능성 생활용품에서 라돈이 나온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직접 재보니 400베크렐 가까운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환경부의 실내 공기질 기준치인 148베크렐의 2배가 넘습니다. 방사선 수치는 1.9 마이크로시버트, 시간당 기준치의 17배 이상입니다. 이 회사의 마스크팩에서도 700베크렐 넘는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기준치는 모두 실내 공기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사람의 살이 직접 닿는 제품이라 더 깐깐한 기준이 적용돼야 하지만 관련 기준치 자체가 없습니다. 이들 제품엔 모두 토르말린 첨가물이 사용됐습니다. 음이온을 뿜어내는 광물로 팔찌나 매트, 지압 제품뿐 아니라 목욕 제품, 식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르말린도 제올라이트처럼 자체로는 라돈을 방출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에도 모나자이트 등 다른 물질이 섞여 쓰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로선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해당 업체는 관련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고 홈페이지도 닫아버렸습니다. 문제의 모나자이트는 국내 이온에멘티라는 업체 한 곳에서만 공급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는 원안위에 이온에멘티의 납품 내역을 요구했지만 원안위는 업체 60여 곳의 이름을 전부 가리고 공개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 라돈 문제에 대해서 원안위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지만 관계기관들은 대책 준비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예, 라돈 생리대와 관련된 소식은 뉴스룸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스룸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돈 침대에 이어 생리대나 속옷, 마스크팩에서도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자주 쓰는 여러 제품에서 방사선에 대한 우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계속 취재해온 사회부 강신우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라돈이라는 것, 이게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 생활에 공포가 된 것 같습니다.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자, 이게 계속 우리 생활 전반에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이 라돈은 15년 전부터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이 검출이 되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알려줬었죠. 예.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건 지난 5월입니다. 대진 침대에서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게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입니다. 바로 다음 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검사에 착수했고요. 10일 후 수거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전국 매트리스가 충남 당진 야적장으로 수거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곳에서 해체 작업을 하지 못하고 모아만 뒀습니다. 예. 결국 바로 어제부터 천안의 본사로 이송을 시작했습니다. 예, 저렇게 해서 침대를 통해서 먼저 우리 안방으로 라돈이 먼저 침투를 한 거고요. 이번에 검출이 된 제품들은 대부분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그리고 또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제품들이라는 점에서 또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죠. 이것이 생리대까지 검출이 된 건데요. 예. 기준치의 무려 10배였습니다. 유기농 제품으로 홍보되고 있는 오늘 습관이란 생리대입니다. 이 제품 말고도 토르말린이 들어간 생리대, 기능성 속옷, 마스크팩 등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나왔습니다. 예. 이 기준이 실내 공기질을 기준으로 하는데 인체에 닿는 경우는 명확한 기준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에 닿았을 때가 아니라 실내 공기질을 기준으로 해서도 저렇게 위험하다, 기준치를 넘었다라는 거군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궁금한데 원인은 좀 밝혀진 부분이 있습니까? 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이 라돈을 만들어내는 원인 물질이죠. 방사성 광물 모나자이트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예.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단계인데요. 이번에 라돈이 검출된 생리대나 마스크팩 등은 제올라이트와 토르말린을 원료로 썼는데 이 원료에 모나자이트가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대진 침대에서도 처음엔 토르말린을 썼다고 알려졌지만 나중에 모자나이트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 제올라이트는 물기와 냄새 제거 효과가 있고요. 토르말린은 몸에 좋은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진 침대 사례도 있으니 모나자이트가 섞여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군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되는 모나자이트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추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 43톤이 수입됐고 이번에 문제가 된 대진 침대에 3년간 3톤가량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40톤에 대해서는 원안위는 추적해 이걸 조사를 했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을 여지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지난 5년간 이를 사용한 성지배들을 제외한 65개 업체를 밝혀달라고 원안위에 요청을 했는데 원안위는 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안위의 대응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군요. 자, 지난 라돈 침대 사태 때도 원안위가 제 역할을 못해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나자이트를 이용해서 이 목걸이, 팔찌, 섬유 등 생활 제품이나 친환경 건강 제품을 만드는 가공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예. 원안위 주장대로 모나자이트 구매 자체가 불법은 아닌 만큼 공개를 할 수 없다면 비공개 조사라도 실시해서 문제가 있는 제품이라도 공개를 해야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을 텐데요. 원안위는 관련 법규가 없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미루다가 언론, 시민단체가 검출된 사실을 공개하면 그때 가서 확인해 수거 명령을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 뒷북 행정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사회부 강신우 기자였습니다.